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SUV 중고차 2탄인데요. 이제 덩치가 상당히 있어서 차박, 캠핑, 기타 짐을 때려넣고 놀러가기에 정말 좋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패밀리카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고, 디자인도 동시대 경쟁 차종들보다 좀 더 세련되었기 때문에 적당한 차값에 큰 만족도를 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 2세대 소렌토인 소렌토 R인데, 배다른 형제 차량 산타페 CM이 페이스리프트를 하기 반년 전쯤에 출시를 했으며, 이름 그대로 R엔진을 새로 탑재하면서 가장 많이 팔리던 2.0 엔진의 경우 184마력 40토크의 출력을 가져 10년 전 차량임을 생각했을 때 절대 요즘 차량에 밀리지 않는 좋은 출력을 가졌는데요. 물론 2.2 디젤이나 가솔린, 가스 모델도 있지만 가뭄에 콩나듯 올라오는 매물을 생각했을 땐 논외로 치고 이제 나이를 꽤 먹었기 때문에 차량의 컨디션에 따라 출력 또한 복불복일 수 있긴 한데, 이는 비슷한 현식의 모든 차량이 갖고 있는 문제이니 구매 전에 어느 정도 가격이 있더라도 관리가 잘 된, 정비가 꾸준히 이루어진 차량으로 선택하셔야 하며, 시승도 대충 타보고 야 괜찮네 하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오래 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친구의 단점을 한번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중고차로서는 가장 중요한 가성비인데요. 아니 이 정도 덩치에 1000만원 전후면 땡큐지, 뭔 놈의 가성비가 구리다는 거예요?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문제는 당시 껍데기만 다른 형제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산타페 CM의 페이스리프트 버전보다 최소 100만원 이상 비싼 차값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산타페 자체 모델 노후화 때문에 벌어진 가격 차이지만, 같은 엔진, 변속기가 올라간 차량이 이 정도의 가격 차이를 갖고 있다면 이 가격대에선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한 점이죠.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 차량의 컨디션에 따라 정말 승차감 또한 복불복으로 느껴졌는데, 관리를 꾸준히 하신 분의 차량을 탔을 땐 생각 외의 정숙성과 고속에서의 안정감, 정말 그 다음 세대인 3세대 올린 소렌토만큼의 맛을 보여줘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고요. 반대로 엔진오일만 바꾸고 타시는 분의 차량을 타보니 정말 내가 차를 탄 건지 돛담배를 탄 건지 알 수 없는 좌우 흔들림과 불안정한 승차감이 느껴져 와, 이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론은 계속 말하지만 무조건 싼 거 찾지 말고 가격이 있더라도 정비 내역이 확실한 친구를 고르자인 것 같네요. 이 친구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역시 대한민국의 간판 패밀리카 중 한 대답게 뒷공간이 정말 여유로웠던 건데요. 성인 남성 한 3명까진 무려도 2명이 아주 여유롭게 탈 수 있는 SUV는 역시 이 정도 급은 돼야지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포티지도 차값은 많이 올랐지만 이 소렌토 R만큼 덩치가 커져 상품성이 확실히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당시 소렌토보다 위급인 현대 베라크루즈도 3열의 공간은 많이 아쉬웠기 때문에 이 소렌토도 3열에는 원수가 아닌 이상 오래 태우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중형 SUV답게 정말 널찍한 위급 차량들과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트렁크를 갖고 있어 요즘 유행하는 차박을 여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 특히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간 차량들도 있기 때문에 누워서 밤하늘까지 보며 기분을 낼 수 있고, 각종 레저짐을 차곡차곡 테트리스를 안 하고 휙휙 던져 넣어도 충분히 들어갈 정도라 편의성이 굉장하죠. 물론 연식이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곳곳에 상처가 나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제 차량의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연식은 여러 개선이 진행되었고 각종 문제가 생기기 이전인 2012년식을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리며, 등급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이륜 TLX 등급만, 그 안에서도 최고급형과 프리미엄의 매물이 대다수라 이 두 등급 사이에서 컨디션이 좋은 친구로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고급형에는 열선 핸들, 버튼 시동 스마트키, LED 테일램프, 운전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속도 감흥형 파워 스티어링, 2열 열선 시트, 레인 센서 정도가 추가되고, 프리미엄은 여기에 추가로 HID 헤드램프, 전자식 룸미러, 타이어 공기압 센서 정도가 추가됩니다. 크게는 차이나지 않으니 역시 컨디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가장 중요한 차값은 2012년식 이륜 TLX 등급, 주행거리 15만 km 이하의 차량을 대략 950에서 1100만원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는 대략적인 가격임을 알려드리며, 안 좋은 컨디션의 차량을 고른다면 600만원 정도로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노후 경유차 문제도 그렇고 여러모로 길게 봤을 때 손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두 번째 친구인 르노 삼성 QM6는 2016년도에 출시하여 지금까지 총 2번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며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광고는 거의 산타페급인데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신형 투싼과 거의 똑같은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르노 삼성치고는 좋은 옵션 사양과 잘생긴 SM6를 빼닮은 고급스러운 외형,
그리고 가스차, 즉 LPG 모델이 있어서 더욱 경쟁력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르노 삼성의 제일 큰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가 살짝 아쉬워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국산차 중에선 현대기아가 90%의 점유율을 갖고 있을 만큼 독보적이기 때문인데, 그만큼 르노에서 차량을 어느 정도 가성비 있게 내주고 중고차 감가는 더욱 심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할 중고차 모델에서는 정말 큰 장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량을 바라봤을 때 현대기아보다 좀 더 높은 유지비와 수리비를 제외하고는 큰 단점은 없는데요. 물론 디젤 모델은 차량의 성능에서 많은 의문을 짓게 했지만 가솔린이나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가스 모델은 그 단점을 상당히 지었을 뿐더러, 특히 가스 모델은 140마력 20토크라는 살짝 아쉬움과 충전소에 자주 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솔린보다 더욱 나은 유지비와 내구성으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친구입니다. 애초에 가스 SUV라는 게 국내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독보적인 상품성이라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작년쯤에 이 차량을 정말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은 매물수도 제일 많고 외형이나 내장이 훨씬 고급스러워지며 허리받침, 마사지 전동 시트가 들어갈 정도로 편의 장비도 굉장히 늘어난 최고 등급 알리 시그니처를 구매하는 게 맞다는 건데요. 제가 평소 신차 영상에서는 깡통 등급의 모델을 추천드리지만 중고차들은 감가를 먹으면서 옵션에 대한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하는 금액 대비 옵션의 체감이 매우 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차값은 무사고 기준 2019년식 가스 알리 시그니처 3만 킬로 이하 매물들이 대략 2,500에서 2,600만원 사이로, 만약 낮은 등급의 친구들로 보신다면 대략 2천만원 초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으며, 이 차량이 정말 구매하고 싶은데 좀 더 저렴한 매물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 가솔린 모델, 그러니까 대략 18년식 가솔린 알리 시그니처 5만 킬로 이하 매물들이 2,000에서 2,200만원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디젤 모델로 알아보시면 낮은 등급 기준 1,300만원대 훨씬 저렴한 친구들이 많지만, 제가 가솔린과 디젤을 둘 다 타봤을 땐 디젤과 그렇게까지 연비 차이가 크지도 않은데 소음하고 진동은 너무 심해서 정말 별로였는데요. 이미 그 차량들은 주행거리도 훨씬 높아져 수리도 걱정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비교적 신차 느낌이 나는 위 두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시승을 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SUV 중고차 두 대를 알아봤습니다. 길바닥에 너무나 흔하게 굴러다니는 친구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특히 QM6는 현대기아 차량이 아님에도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비교적 부품 수급도 원활할 수 있죠. 모쪼록 잘 참고하셔서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